your Chinese. 다지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JRC 종로 본원의 HSK 전문 강사 왕수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적중 예상 문제 독해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자, 7월 시험도 다행히 중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방 또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자, 우리 그러면 독해 파트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5급의 독해 유형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일단 디엔콩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잘 골라주시면 되는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알지 못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시에 단어 암기에 신경 써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문이 나와요. 한 4줄 정도 되는 단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선택한 ABCD 중에 그 단문과 부합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부분은 일단은 좀 긴 지문이 나오죠. 이제 장문이에요. 긴 지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3문제에서 5문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4문제로 요즘엔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선택항을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선택항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 질문의 키포인트를 찾아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4번에서 7번 일부분 문제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부분 문제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은 항상 선택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선택항부터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4번에 황장 나와 있네요. 황장. 자,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어휘예요. 심리동사죠. 자, 허둥대다의 의미가 있어요. 허둥대다. 자, 황장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웨이취라는 의미. 자, 역시 감정적인 그러한 동사네요. 자, 억울하다. 자, 억울할 때는 웨이취 단어. 자, 그 다음에 C의 여위. 자, 여위는 망설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시 감정동사가 되겠죠.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뒤에沉默. 자, 沉默는 일단은 한자 음을 아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침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묵하다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好.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같이 보죠. 5번에 A의 정수. 자,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B의 완美는 완벽해요. 완벽하다. C의 专业가 있는데 자, 专业 여러분 당연히 중문과 다니시는 학생들 알 거예요. 你的专业是什么 하면은 명사일 때는 전공의 의미가 있죠. 전공. 하지만 얘가 부사어로 나올 때 형용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형용사이면은 전문적인 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전문할 때 전자니까 专业 전문적인 같이 둘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时髦 자주 나오는 어휘죠. 时髦는 유행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4, 5번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4, 5번의 빈칸부터 같이 살펴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看看如果你一个人坐电梯时 자, 만약에 당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을 때예요. 그랬을 때 电梯突然停住了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면 这个时候 이럴 때에 你会怎么办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首先 우선은 千万不要什么 했어요. 자, 일단은 千万이라는 부사가 나왔네요. 千万은 항상 뒤에 대체적으로 뿌나 메이가 같이 수반이 되는데 이렇게 뒤에 부정부사가 오게 되면은 채원은 절대로 뭐뭐가 아니다. 절대 뭐뭐 하지 마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4번을 하지 마라라는 뜻인데 자, 만약에 일단은 엘리베이터 혼자 갇히게 되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감정동사들 중에서는 당연히 A의 황장 절대 허둥대지 마라 해야겠죠. 억울하지 마, 망설이지 마. 이거는 약간 이상하니까 당연히 허둥대다가 맞습니다. 자, 허둥대지 마세요. 确认一下电梯是不是真的出了故障. 자, 확인을 좀 해봐야 된대요. 엘리베이터가
정말로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래요. 자, 然后 그리고 나서 按电梯里的红色按钮. 자, 일단은 안 동사가 안이 나왔네요. 안은 누르다의 의미가 있고 按钮는 버튼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엘리베이터 안에 빨강색 버튼을 누르래요. 자, 그걸 누르면 求救铃声异响. 자, 求救铃声 하면은 구해달라는 벨소리니까 당연히 비상벨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상벨소리가 울리면 就会有什么的救援人员来救你. 그러면 5번 어떠어떠한 구조 요원이 당신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어떠한 구조 요원이 오겠어요? 당연히 성숙한, 완벽한, 자, 전문적인, 그리고 이거는 유행하는 이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구조 요원이 맞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C가 맞아요. 好. 자, 우리 그러면은 자, 4번에서 7번 문제 뒤쪽이에요. 자, 그럼 뒷부분도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6번에 A에 징쉬가 나와 있네요. 자, 징쉬는 일단 명사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대로는 정서의 의미가 있지만 기분이나 혹은 감정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실리 나와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실리하고 이 실리를 헷갈려 해요. 근데 이 실리는 마음속이 맞지만 이 실리는 마음속이 아니죠. 이거는 심리학자, 심리학 의사 할 때 그 심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속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로지. 자, 로지는 논리잖아요. 그죠? 논리. 역시 명사. 그리고 스샹은 사상이니까 어렵지 않죠? 好. 자, 그 다음에는 7번부터는 문장이네요. 자, A부터 같이 확인하죠. 자, 威胁到别人. 자, 威胁라는 어휘 5급 어휘예요. 위협하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B의 电梯情况会糟糕. 자, 엘리베이터의 상황이 糟糕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망하다, 큰일 나다 의미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 坐电梯危险会很大. 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위험이 아주 클 것이다 라는 의미네요. 자, 그리고 D 造成不必要的危险. 자, 불필요한 위험을 조성할 것이다. 자, 일단 造成이라는 어휘가 나왔어요. 造成 조성하다의 의미가 있고 항상 목적어로는 대체로 뭐가 나오죠?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서술해주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선택한 확인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서 이어서 같이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볼게요. 칸칸. 同时你也要大声的呼叫. 자, 그와 동시에 당신도 큰 소리로 외쳐야 한대요. 구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因为电梯外边的人可能会听到你的声音.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바깥의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来帮助你.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러 올 수도 있어요. 但是 하지만 一定不要什么激动的用力拍打或者踢电梯的门 나와 있어요. 자, 일단 激动的라는 표현이 있는데 激动하면은 자, 한자음은 격동이니까 격한 거예요. 되게 격하게. 자, 반드시 뭐뭐를 격하게 해서 힘껏, 용리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껏 엘리베이터 문을 치거나 혹은 발로 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무엇이 격하게 엘리베이터를 차겠어요? 당연히 아까 감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징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엘리베이터 문을 세게 치거나 발로 차서는 안 돼요. 자, 那样的话 그렇게 되면 电梯可能会不正常的上升或下降. 엘리베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번 하게 되겠죠 했는데 당연히 정답 알고 계시죠? D예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위험까지 조성할 수 있어요.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6번은 A, 7번은 D가 정답이 될 거예요. 好. 자, 우리 그러면은 1부분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분은 어휘 암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어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분 반드시 어휘는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10번 문제, 이 부분 문제네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은 선택항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A부터 볼까요? 자, 饮食要规律 나와 있는데 인시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고规律는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규율해야 해 라는 의미가 될 텐데 약간 이상하죠. 일단은 인시, 음식이니까 식사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规律 자, 일단 规律에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有规律的有规律的什么什么하면은 이거는 규칙적인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무엇.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역시 식사는 규칙적이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볼까요? 蔬菜是健康食品이니까 채소는 건강식품이다. 그리고 C 肉类对健康没有好处. 육류는 건강에 대해서는 장점이 없다. 건강에 좋은 점이 없대요. 자, D 健康食品没有统一标准. 자, 건강식품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선택한 확인했으니까 10번 문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칸칸. 자, 什么是健康食品? 무엇이 건강식품인가요? 到现在为止. 자, 같이 나오는 문형이요. 到什么什么为止 하면은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함께 쓰이는 아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很多国家还没有具体的规定. 많은 국가가 여전히 具体的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所以 그래서 世界上对健康食品没有统一的标准. 세상에는 건강식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자, 아까 들었던 기억나죠?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나와 있었어요. 건강식품은 통일된 기준이 없다라는 표현.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D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D를 선택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졌죠. 실제 시험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수업이니까 계속 나가도록 하죠. 칸칸. 可是人们一提起健康食品.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얘기하기만 하면 马上会想到新鲜的蔬菜水果. 바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R 把肉类当作健康的敌人. 그리고 육류는 건강의 적이라고 삼아버려요. 但实际上 하지만 실제로는 肉类也对人体健康有很重要的作用. 자, 육류 역시 인체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D가 당연히 맞게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10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칸칸 11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역시 선택항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칸칸 A 冬季有很多节日 했어요. 자, 겨울철에는 많은 명절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B예요. 人们在冬天都很忙. 사람들은 겨울에 다 아주 바빠요. 자, C 冬天是一年中最长的季节. 겨울은 1년 중에 가장 긴 계절입니다. 마지막 D 冬天是为来年做准备的季节. 자, 겨울은 来年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자, 来年이 언제예요? 당연히 明年, 내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계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선택항 파악했으니까 올라가서 문장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칸칸. 자, 一年四季中最寒冷的季节是冬季. 자, 1년 사계절 중에서 가장 추운 계절은 바로 겨울철이에요. 树木失去了绿色. 나무는 초록을 잃고 有的动物进入了冬眠. 자, 어떤 동물들은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자,冬眠은 겨울잠이죠. 겨울잠에 들어갔어요. 很多鸟类也飞到南方去过冬. 그리고 많은 새들 역시 남쪽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보내죠. 原本很热闹的世界. 원래는 아주 떠들썩했던 세상이 突然变得非常安静. 갑자기 굉장히 조용하게 변해버려요. 라날 뭐의 문어적 표현이에요? 但
하지만의 문어적 표현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접속사예요. 하지만 这所有的一切 이 모든 것들은 都是为了迎接新的一年在做准备. 자, 여기 新的一年이라는 표현 주의해야겠죠.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자,迎接 중요한 어휘죠. 맞이하다의 의미가 있는 동사가 되겠어요. 자, 모든 것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랍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새로운 한 해가 있었고, 자, 내년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는 당연히 D가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 문제는 항상 선택항을 먼저 꼭 살펴보시고 올라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10번 문제처럼 바로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항을 먼저 보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문제도 같이 풀어봤는데요. 독해도 역시 단어 암기는 좀 중요하죠. 그리고 요령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나 3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선택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은 7월 시험도 같이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好吧，大家再见。